네, 안녕하세요. 각기환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카시트 안전 정보들을 다루는 커뮤니티 아이와차를 운영하는 사람이고요. 그냥 아이와차라고 불러주시면 됩니다. 네, 아니 이렇게 하시면은 아마 보시는 분들이 저 사람 왜 이렇게 보냐 이럴 것 같은데 지금 처음이니까 약간 긴장되셔서 그렇게 보시고 계시는 거군요. 심장이 너무 떨려가지고. 이렇게 그 심장이 떨리시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억지로 이렇게 오시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카시트 관련해서는 많은 정보를 갖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카시트 관련해서는 엄청난 혼란을 겪고 계세요. 실수를 하기도 하고 잘못된 일을 겪기도 하고 실제로는 꼭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그냥 위험에 노출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어서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 오셨습니다. 앞으로 자주 나와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오늘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본인 누구신지 좀 설명해 주세요.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다들. 저는 이제 원래 자동차 수입사의 홍보를 하다가 잠깐만, 예전에 수입사 홍보요? 예전에 저 뵀던가요? 했습니다. 픽업 트럭 그 시절 때부터 강행 수입을 해오던. 그게 언제야 도대체? 이 카시트에서는 또 이렇게 소중한 또 아빠시군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니 갑자기 와 나는 남자다 이렇게 하시다가 갑자기 이렇게 되셨어요? 이제 뭐 그 터프한 거는 예. 뭐 직장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고요. 네. 저는 이제 아기를 낳았으니까 카시트를 좀 달고 싶어서 샀는데 네. 2010년식 자동차가 수출형은 아이소픽스 고정장치가 있었고 제가 타는 내수형은 없어서 예. 그때 첫 번째로 이제 도대체 이게 무엇인가. 현대차가 뭐 내수차별한 건가? 그때 사실은 이제 국내에 그 자동차 제작 안전 기준에 네. 아이소픽스가 의무 적용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미국의 자료들을 계속 이제 보다 보니까 조금씩 이제 화가 나기 시작했고 카시트 관련된 고정장치 그리고 자동차 고정장치 카시트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들을 제 블로그에 모으기 시작했어요. 아니 미국에서는 그 규정이 있으니까 그걸 달아주고 우리나라는 그 규정이 없으니까 안 달아주고 아니 뭐 말이 되긴 하는데 그렇게 비싼 거 아니면 안전을 위한 장치인데 그거 좀 그냥 달아주지 그걸.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2년을 또 있다가 2013년도에 둘째가 또 태어납니다. 저는 이제 아이소픽스는 알았으니까 카시트를 그 차에다가 또 달려고 또 했는데 네. 카시트를 양쪽에다 달고 엄마가 가운데 타려니까 너무 좁고 그쵸, 딱딱한 거예요. 그렇죠. 미국- 이만큼 넘잖아요, 요만큼. 미국 자료를 보니까 똑같은 차인데 2열 중앙에 테더 앵커라는 카시트 고정장치가 있고 3점씩 안전벨트가 달려있어요. 그런데 제 차는 승객석에 2열 중앙에 2점씩 안전벨트가 달려있었고 뒤에 테더 앵커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왜 이런 것인가 공부를 해서 네. 뭐 유럽 자료, 미국 자료 다 찾아서 긁어 모은 거를 제 개인 블로그에다가 정리해서 올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2년 후에 2015년에 셋째가 또 태어납니다. 아이고. 예. 그러면서 차를 바꾸지 않고 5인승 자동차에서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카시트 3개를 연달아서 설치할 수 있을까를 알아보려고 하는데 벌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열 중앙에 2점씩 안전벨트가 들어가고 헤더 앵커가 빠지면서 카시트 3개 다는 게 안 되게 됐고요. 네. 그거에 대한 자료를 미치광이 느낌으로 이제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다둥이 아빠들이 카니발을 살 수도 없는데 그렇죠. 5인승 자동차에서 카시트를 3개 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 네. 자료를 정리했던 게 다둥이 아빠들의 좀 성지처럼 되었고 저의 이제 후배 부모님들은 저처럼 시행착오를 좀 겪지 않고 후세의 아이들은 조금 더 안전한 상황에서 카시트를 사용할 수 있게끔 정보를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주자 해서 아이와차라는 브랜드를 달고 네이버 커뮤니티를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3년 됐고요. 저는 이제 개인 활동가로 활동하면서 이 커뮤니티를 이제 비영리로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로 하고 계세요? 예. 돈 한 푼도 안 버세요? 예, 미쳐서 하는 일은 언젠가 돈이 따라온다고 잘못 생각을 하고 시작은 했는데 예. 사실 그때 이제 모아둔 돈이나 그 회원님들이 17일반 모아준 후원금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그래도 카시트 많이 태우려고 하는 편인데 저희 주변에 보면 애들이 카시트 타는 경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희 집은 어쨌든 태어났을 때부터 단 한 번도 카시트에 안 태운 적이 없어요. 있긴 있구나. 친구의 페라리를 타게 됐다 뭐 이러면 카시트가 없잖아요. 게다가 끼우는 데도 없어. 어떻게든지 한번 태워주고는 싶으니까 태웠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되게 진짜 살 떨리는 짓이었네. 그것도 하면 안 되지만 주변 분들은 아예 카시트 없고 차 안에서 안전벨트도 안 매고 그냥 돌아다녀요.
카니발 같은 거에 그냥 아빠 그러고 막 뛰어가고 네. 난 이걸 보고서 정말 와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나. 저는 이게 그 국가기관에서 예. 연구를 하고 사람들한테 이제 홍보와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쵸 그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카시트 의무화를 시작은 했지만 2018년 어이 그래요? 네. 한 4년 전에 의무화했어요? 근데 그 전에는 없었어? 그전에는 있긴 있었는데 예. 제대로 시행은 하지 않았고요. 예. 법적인 어떤 그 구속력을 가진 거는 계도 기간 1년 지나고 예. 사실 2019년부터 시작이라고 봐야 돼요. 야. 그런데 국가기관이 카시트를 어떻게 쓰면 되는지 어떤 제품을 선택해야 되는지 좀 알려줘야 되는데 안 알려주다 보니까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카시트 회사들이 만드는 쇼핑몰의 상세 페이지를 보고 정보를 습득하게 됩니다. 그런 정보들은 카시트 업체가 자기들이 팔고 있는 제품에 맞춰서 가공된 정보를 줘요. 그쵸 엉터리인 경우도 네, 왜곡이 많죠. 많이 됩니다. 예. 이거에 대한 어떤 전문 정보라든지 일반적인 정보가 유통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런 광고로만 정보가 지금 제작되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사실 카시트를 처음 한번 앉히는 게 되게 힘든 건 이런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대부분 부모들이 그걸 되게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애가 우는 거. 막 하고 안 앉으려고 막 버둥대면 마음이 약해서 그거를 못 보는 것 같아요.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안전을 확보받으려면 한 명의 인간으로서 룰을 자기도 체득을 해야 돼요. 그게 첫 번째 룰이 저는 카시트 안전벨트 채우는 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산부인과나 조리원에서 퇴원을 할 때 아기를 밝은 실내에서 인펀트 바구니 카시트를 가지고 와서 안전하게 사지를 무슨 말이세요? 사지를 뽑으라 그러면 어떡해요? 사지를 이렇게 빼내고 거기다가 그러니까 5점씩 이렇게- 안전벨트를 채워야 한다는 얘기죠. 아 감싸져 있으니까 네. 감싸져 있는 상태로는 네. 안 되고. 여기서 어려운 단어가 나왔어요. 인펀트 카시트. 야 이게 뭐냐 도대체. 신생아 때부터 약 1년 정도 사용하는 제품은 인펀트 카시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인펀트 카시트는 그냥 들고 다니면서 벨트를 멜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아이소픽스 베이스가 있어서 이거를 끼워 넣고 들고 와서 원터치로 그냥 끼우는 방식도 있습니다. 아 이렇게 생긴 거군요. 아 제가 애 어렸을 때 이거 썼는데 진짜 편해요. 네, 이거는 맞습니다. 애기를 이렇게 차에 태울 때도 딱 놓으면 끝나. 네. 애가 또 잠들잖아요. 차에 타면 이상하게 애들은 잠들어.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또 딱 해서 원터치로 떼서 그대로 가지고 집으로 가면 애가 자는 상태 그대로 집으로 갈 수 있어요. 유모차에 또 깨우지 연결할 수도 않고. 있고요. 유모차에 바로 탁 끼우면 또 유모차에도 탁 껴져요. 그리고 식당 같은 데 갈 때도 식당의 바닥에 이렇게 눕히고 싶지 않잖아요. 카시트 째로 놔두면 되기 때문에 거기서 또 자요. 맞습니다. 집안에서도 사실 이거 갖고 재워도 되는 거고 굉장히 편한데 이걸 사람들이 왜 안 쓰는지 저는 잘 이해 못했어요. 국내 시장이 좀 작다 보니 카시트 시장이 인펀트 카시트가 점점 시장에서 사장되어 버린 상황이고 컨버터블 카시트, 유아용 카시트도 신생아가 그냥 탈 수 있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냥 요거 하나 사서 다 쓰자 이런 식으로 지금 마케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인펀트 카시트 같은 경우는 사실 편한 것도 있지만 뒤보기 전용이라서 아기들은 뼈나 근육이 약하고 머리가 무겁기 때문에 앞을 보면은 이제 크기 경추가 때문에 낮추겠네요. 그래서 경추 뒤보기를 유추가 해야 낮추겠네. 하는 것이고 예. 뒤보기를 하려면 일반 그 유아용 카시트들은 부피가 크기 때문에 세워져 있거든요. 아 뒤를 봤을 네. 때 이렇게 선다? 네. 아 그러면 그렇구나. 앞에 1년 시트와 간섭이 생겨서 맞아요. 서져 있게 되는데 맞아요. 세워져 있으면 깐난 애기들 같은 경우는 머리가 무거워서 주저앉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되는군요. 숨을 약간 이제 쉴 때 좀 호흡을 막히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최적의 이제 그 누운 각도를 유지해 줄 수 있는 인펀트 카시트를 사용하는 게 가장 좋다. 요런 이제 그 내용이고요. 아 그렇군요. 지금 요 내용 가지고 저는 지금 지난 한 1년 동안 퇴원 날부터 카시트 사용하기 캠페인을 하고 있고요. 베이스가 달려있는 인펀트 바구니 카시트를 미리 준비하셔가지고 퇴원 그 병실에 가서 아이를 안전하게 피팅해서 유모차라든지 손으로 들고 가서 차에다가 원터치를 설치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떤 연령대에 타겟이 좁으면 좁을수록 안전하다고 생각을 해요. 당연하죠. 네. 당연하죠. 딱 최적화된 네. 그 몸집에 최적화된 제품이고 맞습니다. 그 다음에 또 최적화된 제품을 사주는 게 이게 맞는 거죠. 그래서 교통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는 국가기관에서 카시트를 인펀트, 컨버터블, 하이백 부스터 이런 식으로 아기가 한 번 태어나면 최소 3번은 바꿔야 한다라고 교육을 하고 있어요. 아 최소 네. 3번의 가시. 그래서 아이의 그 몸에 맞춰서 신체 예. 스펙에 맞춰서 끊어서 가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사실 저도 인펀트 카시트만 2개 사용했었는데 미코라는
미코라는 브랜드 썼어요. 미코가 멕시코시. 멕시코시였죠. 네. 아예 멕시코시의 미코라는 제품을 썼는데 그게 되게 작고 값도 18만 원인 가지고 샀어요. 맞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싸지? 이러면서 샀는데 그리고 되게 뭐 체결되는 거라든지 이런 게 미국 제품 특유의 약간 투박한 느낌은 있지만 덜컥 하고 정말 네. 확신이 가는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게 미코의 정말 좋은 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랑 그 다음에 미세이프를 샀는데 베이스에서 이렇게 딱 떼고 유모차에 그냥 탁 들어가더라고요. 맞습니다. 야 이건 진짜 너무 편리하다. 진짜 잘 나왔다. 이렇게 생각했었던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게다가 또 그런데 딱 재우면 마음이 되게 편해요. 애가 기본적으로 누워 있는 데다가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딱 빵빵하게 돼 있어서 이게 사고 나도 얘가 다치진 않겠구나 네. 이런 느낌 그런 거 확실히 있었고 그래서 인펀트 카시트를 처음에 쓰는 게 중요하다. 네, 맞습니다. 아, 컨버터블 카시트, 유아용 카시트도 안 칠 수는 있어요. 예, 뒤보기도 할 수 있고요. 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커다란 공간에 네. 조그만 아기를 눕히고 그 공간을 메꾸려고 솜이나 스펀지나 메모리폼 같은 걸 채워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과 아이를 감싸는 면적 자체가 신생아에 맞춰서 나오는 제품하고 사실 안전성을 놓고 안전성에서 보면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렇겠네요. 당연히 그렇겠네요. 유럽연합회 같은 경우는 아까 독일의 아데아체를 필두로 해서 소비자 단체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1년에 2번씩 시중에 유통되는 카시트를 다 구입을 해서 안전성을 확인을 시켜주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컨슈머 리포트 같은 구독형 소비자 단체 매체에서 카시트를 이제 때려보고 거기에 대한 안전성을 이제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15년 전, 10년 전에 잠깐 이제 소비자 시민 모임 뭐 이런 데서 예, 저도 해서 그거, 예, 저도 불만 그거 제로에도 봤어요. 한번 나왔고 불만 제로에 근데 그때 나왔던 테스트 기준이 글로벌 테스트 기준이랑 조금 달랐고요. 발표했던 부분도 어떤 순위라든지 별점이라든지 이런 게 없이 뭐 좋다 나쁘다 요거만 보여줬기 때문에 네. 그 당시에 그 점수를 받았던 모든 카시트 기업들이 자신들이 1위라고 이제 홍보를 했던 상황이었고요. 불만 제로가 무슨 공신력을 갖고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정보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KC 인증 하나만 바라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KC 인증이면은 그게 정말 그 등수를 나눠주기도 하나요? 등수 나눠주는 건 없고요. 대한민국에 유통되는 카시트를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48km로 예. 달리다가 예. 정면 충돌했을 때 더미의 머리가 전방으로 550mm 날아가는지 안 날아가는지 요거를 체크하는 실험을 하고요. 그리고 섬유 커버나 부품을 좀 떼서 유해 물질을 체크해서 기준치 밑으로 떨어졌을 때 유통시키게 해주는 동적 테스트, 물성 테스트 두 가지만 시행해서 유통하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면에서 이렇게 탁 쳤을 때 앞머리가 55cm 네. 앞으로 가느냐 한 요 정도 되나요? 이 정도 네. 되면 벨트만 제대로 돼 있다면 앞으로 안 가는 거잖아요. 예, 뭐 대단한 시험도 아닌 것 같은데 측면 충돌이나 이런 것들은 아예 안 하는 거고. 없습니다 현재. 어이구 그래요. 그리고 뒤보기 시트 같은 경우는 뭐 밀려날 것도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 뭐야, 뒤를 보고 이게. 있기 때문에 이게 뭐야? 테스트가 KC 인증은 아주 기본적인 것만 테스트를 하는 거고 제품의 정말 우수성이라든지 이런 걸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테스트는 전혀 아니군요. 네. 그래서 사실 유사 카시트도 되게 많아요. 줄로 돼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어린이 통학버스에 들어가는 제품들은 책가방처럼 천으로 된 카시트들이 있거든요. 그런 제품들조차도 KC 인증을 다 합격한 제품들이에요. 헝겊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게 KC 인증을 받아요? 네. 심각하다. 그래서 이제 소비자들은 조금 더 안전성을 알고 구입하려면 하루라도 빨리 국가기관에서 그런 테스트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최소한의 테스트라도 해줘야지. 이거는 너무 자료가 공개가 돼야 되거든요. 너무 위험한 일에 우리 애들을 맡기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3명 태울 때 근데 어떻게 해요? 저는 되게 어려웠던 게 네. 카시트 2개 싣고 그리고 와이프가 거의 타야 됐었는데 네. 가운데 앉잖아요. 가운데가 너무 좁아서 쪽부 딱딱하죠. 헤드레스트도 요만해요. 아예 없거나. 그래서 현대차는 애기 둘 타는 걸 고려를 안 하고서 우리나라 출산율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약간 그런 생각이- 그 얘기 제가 진짜 많이 했던 얘기인데요. 예. 카시트 고정장치 같은 경우는 ISO라는 국제 규격이 있고 유럽과 미국이 양분해서 렛치, 로어 앵커, 예. 그리고 테더 앵커, 예. 탑 테더 뭐 이런 식으로 고정장치에 대한 스탠다드를 규정을 하고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아기를 많이 낳으니까 그냥 다 넣어줘. 약간 이거예요. 모든 자리에 다 되게 해줘. 그래서 최소한 테더 앵커라고 뒤에서 잡아주는 장치가 있는데 예. 그거는 5인승 차에도 뒤에 세 자리에 다 넣어주고 있어요. 끈을 뒤에다 이렇게 매달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차가 사고가 났을 때 이게 그게 있는 이유가 아까 뭐예요? 제가 550mm 얘기했잖아요. 네네.
그게 만약에 없으면 안전벨트나 밑에만 연결하면 상체하고 머리가 그만큼 많이 날아갑니다. 카시트 전방. 전체가 앞으로 날아가는군요. 네. 그래서 카시트가 고정이 안 되고 카시트를 뒤에서 잡아주는 닫히라고 보면 앵커니까 네. 예, 그 배에 있는 그 네. 앵커를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그거를 만약에 설치하면 전방으로 날아가는 그 거리가 약 15에서 25cm, 30cm까지도 줄여드는 효과가 있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탑테더를 무조건 사용하자고 캠페인까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정해놓은 건 없는데 네. 그냥 후하게 가운데도 달아주는 약간 그런 경우가 많고 아예 모든 좌석에 아이소 픽스를 다 달아주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시트로엥 그랜드 피카소라든지 푸조 5008 같은 경우는 뒷좌석 세 자리에 다 아이소픽스 고정 장치가 달려 있거든요. 그럼 둘둘둘해서 6개가 있는 거예요? 뭐 그런 차들도 있고요. 그게 되는구나. 아니 전 폭이 도저히 안 나올 것 같아서 가운데가 특히 그런 경우는 카시트 외부 벽이 슬림하게 나온 카시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카시트 한 대가 점유하는 폭이 44에서 43cm 정도 되는 카시트를 선택하면 예. 연달아서 세 개를 설치할 수가 있거든요. 아. 그런데 제가 이제 고전을 면치 못했던 그 우리나라 2010년식 뭐 이때 차인데 이전식 안전벨트 달려 있고 테더 앵커 없으니까 예. 아예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가운데는 사람이 탈 수도 없고 카시트 고정 장치 같은 경우는 내가 아기를 낳지 않으면 관심이 없는 분야예요. 그쵸. 그거 하나 뺀다고 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빠져도 네. 빠졌다는 사실을 아무도 얘기를 안 항의도 하는구나. 안 하고 그냥 카니발 사버리고 이러니까 사실은 이게 지금도 이어지고 있어요. 테더 앵커 같은 경우는 미국은 차 한 대에 3개 이상을 달아줘야 된다고 자동차 제작 안전 기준에 적어놓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게 없으니까 2열 중앙 같은 경우에는 카시트를 이제 설치를 아예 못하게끔 그냥 하고 있거든요. 펠리세이드 같은 경우에 미국 수출형은 아이소픽스 달려있고 카시트 3개를 연달아 사용할 수가 있고 뒷좌석에도 테더 앵커를 3개를 달아놨어요. 그래서 카시트를 어쨌든 안전벨트를 이용해서 테더 앵커까지 연결해서 왕창 달아놓을 수 있게 만들어놨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양쪽에 아이소픽스 2개, 3열에 아이소픽스 하나만 딱 달아주면서 만약에 다둥이 집에서 내수용 펠리세이드 8인승을 구입해서 운영을 한다면 아이소픽스 양쪽에 2개 그리고 3열에 하나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양쪽에 2개를 달면 3열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네. 테일게이트로 기어서 들어가거나 2열에서 뒤로 넘겨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애기를. 네. 그리고 3열 자동차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 후방 추돌에 관련된 인명 사고를 시뮬레이션한 충돌 테스트가 없거든요. 네. 연료 누출은 있지만 인명을 테스트한 적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3열은 어떻게든 안 앉히는 쪽. 안 앉히는 쪽이 좋아요. 그런데 내 차에 아이소픽스가 없어? 네. 그러면 사제 아이소픽스를 검색해서 어떤 제품인지도 모르고 미인증 제품을 돈 주고 구입해서 시공을 받고 네. 업자들 배불려주는 상황이 지금 벌어졌는데요. 사실은 아이소픽스 앵커라는 것은 ISO 그 표준을 따라서 인증을 받은 제조사들이 만드는 앵커 시스템을 사용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몇만 원에 팔리고 있는 그런 제품들은 사실 충돌 테스트를 거친 제품이 단 하나도 없거든요. 아니 어떻게 생긴 건데 그래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중국에서도 제작하고 국내에서도 제작하는데요. 그냥 세부치를 좌석에 등받이와 착자부 사이에다 끼워 놓고 그냥 여기다가 카시트를 다는 거예요. 아니 이건 상식 문제 아닌가? 이거 자체를 고정하는 게 시트 뒷부분인데 시트 등받이의 힘만으로 이걸 고정하겠다는 건데 아무리 테더를 걸어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아니 그러면 등받이가 꼽혀 나올 수밖에 없죠. 등받이 이렇게 뜯으면 뜯어지는 건데 사실은 그렇지? 이런 걸 쓰면 안 되고 내 차에 아이소픽스가 없으면 안전벨트용 카시트를 구입하면 되는 거예요. 안전벨트를 이용한 카시트 고정은 어때요? 그건 괜찮은 거예요? 안전벨트 고정 방식은 아직도 표준 고정 방식으로 남아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당연히 표준이죠. 그래서 그것도- 기본적으로 안전이 보장이 되는 고정 방식이고요. 매뉴얼 배로만 설치한다면 안전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아이소 33kg이라고 했는데요. 네. 최대 하중이. 네. 안전벨트 같은 경우는 그 웨빙이 훨씬 두껍고 면적이 넓기 때문에 33kg보다 거의 수백 킬로의 하중을 지탱해 줄 수 있는 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만 설치하면 안전하다. 오장창만 피하면 된다. 네, 오늘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요. 사실 카시트라는 건 필수잖아요.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장비인데 지금 이거 정부가 안 해주고 병원이 안 해주고 자동차 제조사가 또 이걸 노력 안 해주면 도대체 어떻게 우리 어린이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지. 우리나라 이렇게 저출산 뭐 어린이 안전대책 정말 문제라고 하는데 이런 것부터 하지 않으면 도대체 어떤 걸 하겠다는 건지 아쉬움도 남고 우리가 꼭 바뀌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생기게 되네요.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저는 아이와차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